네. 자, 그러면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코딩 제가 여기 다 최근에 오신 분은 없죠? 오픈 스터디에다가 소스는 올려놨으니까 그 소스를 참고를 해서 타이핑이 느리신 분은 그걸 기초로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오늘 만들 예제는 XML 샘플을 XML을 파싱하는 거를 스피리트를 가지고 스피리트 QI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단 프로젝트부터 생성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이제 QI 언더바 테스트 4라는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프리 컴파일레이드하고 STL 부분 체크를 끄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저의 구성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include 경로는 2단계 위에 있었고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링커 같은 경우는 lib 화일의 경로는 어디 있었냐면 2단계 위에 스테이지에 lib라는 폴더에 저 같은 경우는 lib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게요. 신생치는 스피커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사용할 헤더들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샘플에서는 지금까지 샘플들을 사용한 모든 게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코딩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인크루드로 IO 스트림하고 F 스트림, F 스트림은 이제 파일 읽을 때 쓰는 거죠. 그다음 스트링하고 벡터 이렇게 인크루드 파일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에 있는 qi.hpp하고 phoenix.hpp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이 phoenix.hpp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퓨전까지 다 끌고 들어온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phoenix를 추가했다는 소리는 phoenix뿐만 아니라 다른 퓨전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로 역시 똑같이 클라이언트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될 네임스페이스 이름들을 이렇게 내부 네임스페이스로 이름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부스트에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닉네임을 정하고요. 포닉스는 포닉스, QI는 QI, 그 다음에 아스키는 아스키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정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걸 만들 거예요. XML 파일. 이런 XML이 있으면 얘를 분석해서 객체화 시켜주는 형태의 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예를 들면 뿌라는 XML 아래 속에 또 뿌가 바가 들어가 있고요. 또 바 안에 또 여기처럼 테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냐면 재기적으로 포함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재기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종의 링크드 구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 결과는 텍스트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바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로 바 원이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바 같은 경우는 내부에 뭘 갖고 있냐면 테스트라는 다른 노드를 또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노드를 포함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재기적으로 막 포함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최종 결과는 마지막 노드는 문자열이 되지만 중간 노드는 항상 뭐냐면 다른 노드를 포함하는 노드가 되는 그런 구조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세 개를 복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일단
미니멀 언더바 XML이라는 클래스 스트럭처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문자열 이름. 그러니까 그 태그 네임이겠죠. 역으로 말하면 여기는 뿌나 바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마지막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얘가 테스트 1이 되겠죠. 얘가 이제 문자열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다시 뭘 포함하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 미니 XML 로드라고 해서 부스트 버라이언트 타입으로 이렇게 디파인을 해놨잖아요. 그 버라이언트 타입은 뭐냐면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부스트 리커시브 래퍼라는 걸 쓰고 얘가 XML에 대한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스트링이거나 다른 녀석을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커시브 래퍼로 써있긴 한데 내부에 들어가서 뭐 포인터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맨 상위 녀석은 네임이 되고 맨 상위에 네임이 되고 맨 상위에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후 이렇게 XML 맨 상위가 이름이 여기는 이제 후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여기 있는 부스트 버라이드 타입을 벡터 형식으로 갖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부스트 그 XML 노드란 녀석은 다른 미니 XML이 되기도 하고 스트링이 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구조가 따르게 돼.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긴 한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걸 보고 설명할까요? 이걸 보고. 메인에 이제 fu가 있잖아요. 이렇게 fu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XML 타입이에요. XML 그 노드 그 메뉴에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다시 바하고 바를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버라이언트 타입으로 바를 세 개 갖고 있다고 이렇게 첫 번째 바, 두 번째 바, 세 번째 바. 그래서 이 버라이언트 타입은 다시 뭐가 되냐면 얘가 새로운 노드이거나 문자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새로운 XML 타입, 얘가 새로운 XML을 또 가리키는 타입이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내부에 다시 첫 번째 녀석은 포인터를 품게 되죠. 새로운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원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같은 버라이언트 타입인데 여기 녀석은 노드 타입이 되고 요 밑에 녀석은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같은 버라이언트 타입인데 얘도 바투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거를 가리키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테스트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3개가 만들어지고 다시 버라이언트 타입이 3개가 들어가요. 그냥 다시 꺼내면 그 안에 다시 그 포인터가 참고하면 다시 테스트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리커시브 구조예요. 리커시브 구조인데 그 포함하는 녀석이 문자열이거나 또 다른 노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타입이 버라이언트를 넣는 이유는 스트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녀석을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 17스펙에 버라이언트 타입이 추가가 됐거든요. 버라이언트 타입은 타입적으로는 A 타입하고 B 타입에 대한 오화 타입이죠. A 타입이거나 B 타입. 그런데 A 타입이면서 B 타입은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는 될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A이거나 B이거나. 이렇게 하여튼 요런 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게 여기 버라이언트 타입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 그 스프리트 자체가 파싱할 때 이 버라이언트 타입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변환할 수 있는 그 파싱했을 때 결과를 버라이언트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스트럭처 언더바 XML의 요 녀석은 파싱했을 때 요 녀석으로 파싱할 방법이 없거든요.
파싱할 때 이 타입으로. 그럴 때 우리가 만든 타입하고 파싱한 결과를 서로 연결해주는 어댑터가 필요했었잖아요. 어댑터가. 2주 전인가요? 그때 한번 저번 주인가요? 그게 요겁니다. 이렇게. 부스트 어댑터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가 만든 XML 클라이언트 밑에 있는 미니멈 XML은 타입으로 두 개의 타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입은 스트링, 두 번째 타입은 여기 벡터 타입, 그리고 걔에 대한 이름이 네임, 여기 멤버로서 멤버 네임이 네임이고 그 다음에 차일드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녀석이 그 퓨전에 있는 벡터라는 퓨전의 벡터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댑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싱하면 파싱한 결과를 미니멈 XML로 보낼 수도 있고 미니멈 XML 해놓은 거를 다시 내부의 타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얘가 연결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니멈 XML을 했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얘를 다시 버라이언트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또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그 어댑팅이 된 거예요. 어댑팅이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를 하면 얘를 사용하는 버라이언트는 원래 되는 거고 스트링도 원래 되거든요. 표준에 있는 그 스트링도 그 변환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프리트로 만든 결과물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저번 주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거는 XML을 이 설계하는 구조죠. 근데 XML 구조 자체가 계속 재규적으로 자신을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함할 때 뭘 하냐면 이 버라이언트 타입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포함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파서를 만들어 봅시다. 파서도 역시 네임스페이스 그 클라이언트나 네임스페이스 안에다 만들 거예요.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됐었죠. 이렇게. 일단 QI의 그래머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돼요. 파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항상 뭐로 받냐면 첫 번째 인자로 해서 이렇게 템플릿으로 대부분 때 받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스트링이면 스트링에 대한 이터레이터, 이런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인자를 보고 이 두 번째 인자가 보면 얘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요 XML이잖아요. 미니멈 XML. 그래서 요거예요. 요걸 의미해요. 우리가 만든 미니멈 XML. 그럼 이게 최종 파싱된 결과가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여기 함수 유형이잖아요. 리턴 타입이고 요 가로 안에가 아규먼트라고 보시면 이 녀석이 뭐냐면 리턴 타입이니까 최종 이 파서가 만들어내는 결과 타입이 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문자 셋하고 그 다음에 그 스키퍼 스페이스바 타입으로 스킵한다라는 그 두 개의 내용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부에는 뭘 만들려면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룰을 디자인한, 룰은 이렇게 만듭니다, 룰은. 여기서 그 룰을, 하나의 룰은 꼭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그래머에 있는 요건 똑같아야 돼요. 요 항목은 똑같은 녀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녀석이 뭐냐면, 이 녀석이 맨 처음에 있는 녀석이에요. 맨 처음에 있는 녀석은 이 그래머의 룰하고 똑같아요. 그래머의 그 파라미터,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져야 되는 한 녀석이 필요해요. 이 녀석이 XML이에요. 이 녀석이 실제로 이제 그 파싱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녀석이 되는데, 나머지는 제가 그 다음에 그 노드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만든 여기 보면 요거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미님 XML 노드. 얘는 미님 XML 노드. 그 노드가 노드를 계속 포함하잖아요. 그 미님 XML 노드를 얘는 리턴하는 노드예요. 그 룰이에요. 나머지 똑같고 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텍스트를 리턴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태그는 이렇게 그 태그의 시작. 그래서 이 녀석도 리턴하는 타입이 뭐냐 스트링이에요. 파시한 결과가 스트링이 된다는 소식. 근데 end 태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구조를 따르고 있죠. 리턴 타입은 void예요. 얘는 결과를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뭘 받냐면 처음으로 이
아규먼트를 받아요. 이렇게. 얘를 이제 파싱에서는 상속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스트링이라는 녀석을 인풋으로 받아요. 요게 이제 이번에 좀 특이한 녀석이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생성자 부분을 구성을 해보게 되면 생성자는 이렇게 꼭 해줘야 되죠. 생성자의 시작은. 여기 생성자 똑같은데 이 베이스에다가 베이스 타입에 여기 베이스가 요 녀석이라 보면 돼요. 페어런트. 페어런트에다가 XML에 요 XML에 요 XML 꼭 넘겨줘야 돼요. 똑같은 요거 넣어주고 얘는 XML에 대한 그 이름이잖아요. XML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저번에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조금 내용이 좀 어렵긴 할 건데 어쨌든 그래요. 차근차근 좀 만들어 보죠. 일단 사용할 게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는 4명은 다 문자열을 파싱하는 녀석이죠. 저번 시간에 나온 게 렉스 M이라는 녀석 나왔는데 이 녀석은 문자열을 파싱할 때 스페이스바도 같이 읽어드리죠. 무시하지 않고 읽어드리는 녀석이고 얘는 주로 이제 문자, 특정 문자라든지 문자열을 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고 얘는 리터럴 타입의 문자. 이 녀석과 얘는 사이는 얘는 그 어트리뷰트 타입이 있고 얘는 어트리뷰트 타입이 없죠. 같은 그런 약간 다릅니다. 그런 두 개의 타입이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사용을 할 거예요. 포닉스의 발이라는 녀석이 있고 포닉스의 스트럭트라는 요 두 개의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이 발하고 이 녀석들은 다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요. 늦은 바인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나중에 좀 이따가 늦은 바인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 소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에러 핸들링을 좀 할 거예요. XML을 파싱하다가 XML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구문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뭔가 예외를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외를 던져줘야 되죠. 만약에 완벽하다고 항상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두 개의 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너머를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플레이스홀더예요. 그 플레이스홀더가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스홀더가 존재를 해요. 여기 있는 그 QI 언더바 1, 2, 3, 4 같은 경우는 그 C++ 표준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그 아규먼트가 던져지면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있고 그런 아규먼트를 받을 때 사용하는 플레이스홀더고 요 녀석은 아까 우리가 보면 엔드 태그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는 아규먼트를 받잖아요. 그쵸? 그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 아까 전에 상속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속받은 어트리뷰트를 받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 이 녀석인데 언더바 R1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더바 A는 로컬 변수 언더바 뭐 A, B, C는 쭉 나가는데 로컬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로컬 변수가 만들어진 그 프레스 홀딩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은 여기 요거 구문을 갖고 내려올게요. 이 스타트 태그는 뭘 하는 거냐면 시작하는 태그를 여기 시작하는 태그 얘잖아요. 얘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냐면 요거로 시작하잖아요. 요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트 이렇게 되면 요거 지금 이게 역슬래시잖아요. 그쵸? 역슬래시가 not 아닌 거.
이거로 시작하고 다음에 역슬래시가 오지 않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거 낫은 이제 프리디케이터라서 낫 프리디케이터라고 있거든요. 그 문법에, 그래머에. 그렇게 낫 프리디케이터를 사용해서 이게 오고 다음에 역슬래시가 없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뭐냐면 마지막에 당연히 닫아지겠죠. 닫아지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렇게 요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메틱 액션이죠. 시메틱 액션. 그래서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에서 닫기를 뺀 나머지 문자를 한 개 이상, 그런 의미죠. 플러스가 한 개 이상.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남는 어트리뷰트는 뭐냐면 얘가 어트리뷰트가 있거든요. 그 문자열을 이렇게 여기서 뿌를 읽으면 이 뿌라는 문구가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게, 이렇게 하나 이상 쌓이게 될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 보면 요거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의 결과 타입, 이거의 합성 결과 타입을 합성 타입이라고 불렀죠. 합성 타입을 여기에 넣어라라는 의미가 돼요.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 달러 등호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시작 태그를 읽어드리는 용도예요. 이런 것들 읽어드리는 용도. 그 다음에 엔드 태그도 읽어드릴 수가 있죠. 엔드 태그도 한번 읽어드려 보면 엔드 태그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문자열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언더바 R1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상속받은 값이랬잖아요. 나중에 여기다가 던져줄 거예요. 엔드 태그에다가 제가 값을 던져줄 건데 그 던져준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밖에서. 실제 여기 있는 값은 여기 태그에서 읽어드리면 태그 이름이 이쪽으로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뿌면 그 슬래시 아래는 요거가 돼야 되잖아요. 슬래시 뿌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이쪽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밖으로부터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처럼 여기 달러 그 뭐지 퍼센트 등호가 아니라 그냥 얘만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실제 XML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실제 XML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타트 태그, 시작 태그를 읽어드려요. 읽어드려서 그 값을 지역변수, 아까 언더바 A가 지역변수라고 했잖아요. 지역변수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AND를 할 때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게 R1을 받아야 되잖아요. R1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언더바에게 얘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 태그에서 읽어서 읽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노드들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거죠. 노드들이 한 개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바하고 언더바 여기 있는 요거다 그러면 여기 테스트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차례차례 여기 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의 노드다라는 얘기죠. 노드는 우리가 정의를 아직 안 했는데 노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노드는 텍스트이거나 오와 새로운 XML이다. 아까 버라이언트 타입과 똑같죠? 그 버라이언트 타입이 XML이거나 텍스트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잖아요. 두 타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XML이거나 텍스트이거나 텍스트는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고요. 문자열이면 이렇게 읽어드리고 문자열이 아니면 얘는 새로운 XML이 다시 포함해서 노드가 XML이 되기도 하고 텍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느낌은 오죠. 앞에 태그, 스타트 태그는 처음에 거, 엔드 태그는 끝단 태그, 근데 XML이라는 건 스타트하고 엔드 사이에 있는 노드를 뭐라 할 수 있냐면 XML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노드는 다시 새로운 XML 문서이거나 새로운 XML이거나 아니면 텍스트다.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호출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는 좀 어렵죠. 원래 그 체계적인 걸 굉장히 생각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보면
대기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노드가 XML을 참고하고 XML이 다시 노드를 참고하고 해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노드마다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냥 디버깅 할 때 여기 뜬다더라고요. 예, 내용들이. 하여튼 그런 용도로 해서 이 네임의 이 룰마다 이름을 정해줘요. 첫 번째 XML은 XML 노드, 노드는 노드, 텍스트는 텍스트 이렇게. 여기 룰마다 이름을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그 룰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체킹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하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에러가. 중간에 파싱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onError라는 하고 이게 이제 템플릿 함수거든요. 템플릿 인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fail을 넣게 되면 이 녀석이 뭐냐면 여기 fail 이너머인데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파싱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멈추란 뜻이에요. 파싱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기 가로거든요. 이게 아규먼트인데 첫 번째 인자가 XM이라는 XM이라는 룰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를 에다가 이게 람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전체가 람다.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뭘 해주냐면 던져주는 거야, 아규먼트가. 그래서 어떻게 던져주냐면 첫 번째 인자는 문자, 파싱한 문자의 시작점, 엔드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서, 어느 위치에서, 그 다음에 무슨 에러인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규먼트가 이쪽에 전달되어져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었죠. 우리가 람다는 아니지만, 람다하고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미 부스에서 쓰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시멘트 액션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람다 형태, 요게 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하나의 람다. 그래서 거기다가 첫 번째 인자가 오면 여기 지금 뭐 플레이스홀더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언더바 4, 언더바 3, 언더바 2 하게 되면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언더바 4 같은 경우는 에러가 뭔데 4번째가 왓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번째 인자가 여기 넘어오는 거고 3하고 2는 에러가 발생한 시작점하고 그 이후가 마지막에 라스트 되면서 에러가 발생한 데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를 출력하라라는 의미예요. 이 컨스트럭터에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endl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이 사용되고 있죠. 이 발이 사용되게 되면 아까 발하고 요 내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레이지 이벨리에이티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요게 언제 실행이 되어지냐면 가로가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요. 미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좀 이따가 샘플을 하다가 제가 넣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에밸리에이트 하게 되면, 벨이라든지 이걸 쓰게 되면 이때부터 타입이 바뀌어요, 내부적으로는. C아웃에 O 그냥 출력하는 거하고, 발 해서 출력하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C아웃이 새로운 타입으로 바뀌어요. 내부 감싼 타입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늦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XML 구문을 다 설계를 한 거예요. 네, 지워볼게요, 요렇게. XML 파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이해가 쉽진 않겠지만. 그러면 사용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저번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똑같이. 프로세서 파스 해주고요. 얘도 이터레이터로 퍼스트 라스트 받고요. 그 다음에 뭘 받냐면 미님 XML이 우리가 결국 받으려는 최종 파시한 결과는 미님 언더바 XML 타입이잖아요. 이걸 넣어주면 여기다가 채워줄 거예요. XML 파시한 결과를.
세워주는데 이때 파서는 뭘 사용하냐면 우리가 만든 파서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만든 파서에다가 여기서 받는 이터레이트를 전달해서 XML 파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 녀석이 XML을 파싱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조금 전에 만든 거에 대한 객체거든요. 그 객체를 여기에 세 번째 인자로 전달해 주면 되죠. 이 프레이스 언더 파서라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터레이터가 들어가고 세 번째가 파서가 들어가잖아요. 네 번째가 스키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다음 넘어가는 스키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어트리뷰트에서 최종 결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종 결과는 뭐로 변환할 수 있냐면 미님 XML 변환할 수 있는 파서잖아요. 이 XML 파서의 최종 결과가 밈 언더바 XML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보면 밖에서 XML 파일을 읽어드릴 거예요. XML 파일을 제가 요 XML 파일은 어디 있냐면 제가 갖다 놓을게요. 저도 써야 되니까 좀 이따가 한번 컴파일하고 우선 컴파일 해놓고 제가 가서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여기 그 샘플 부스트의 libs 밑에 보면 스프리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스피리트라는 폴더가 있고 샘플 폴더 아래에 qi 아래에 여기 그 미님 XML 샘플 파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 폴더에다 같은 폴더에다가 그러면 읽어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얘네들은 조금 그 파일로 인이라는 파일로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그 파일을 그 엑셀 파일을 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샘플 보니까 요렇게도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스트링에다가 스트링에 읽어드릴 때 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CMD에다가 넣는 구문을 이렇게 std copy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냐면 여기 그 파일에서 읽어드린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제 이때 그 반복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 이터레이터 어답터라는 거가 있거든요. 이터레이터 어답터를 통해서 여기 계속 푸시백 형태로 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읽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고, 이렇게 일단 볼게요. 요거는 저번주 똑같죠. 비긴하고 엔드에다가 쭉 전달해주고 마지막에 요걸 넣어주고 AST 넣어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파싱하면 파싱 OK가 뜨고 파싱 에러에서 파싱 에러가 뜨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조금 보시면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 실제로 그냥 문자 파일에서 읽어드려서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비긴 엔드에서 넣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3은 정상적으로 에러가 없는 거니까 파싱 OK가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4가 여기 4점 토익점 XML 파일은 에러가 있는 파일이에요. 가서 보면 제가 이걸 열어보면 4는 문법이 틀렸거든요. 바에 대한 닫기를 안 하고 그냥 뿌를 닫고 있잖아요. 이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에요. XML이 바를 닫고 뿌를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죠. 그래서 에러 있는 문자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에러가 있는 XML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있는 게 출력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었잖아요. 에러 accepted 그다음 뭐가 문제냐 바가 문제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은
여기 쪽 스트링을 출력하도록 그랬잖아요. 이렇게 출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뭐부터 확인해 볼 거냐면 다시 3으로 바꾸고 정상적인 파일로 바꾸고요. 제가 여기다가 요 상태로 하게 되면 그냥 파싱이 정상적으로 됐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출력을 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파싱 오케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늦은 바인딩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를 딱 넣게 되잖아요. 5를 딱 넣게 되면 얘네들은 람다로 되기 전에 람다 함수가 되기 전에 얘가 평가가 이루어져 버려요. 즉 얘가 먼저 출력이 돼 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람다로 되기 전에 얘가 평가가 먼저 발생해 버리니까 5가 이렇게 출력이 돼 버려요. 아규먼트가 전달되기 전에 이미 얘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발 다음에 발 뒤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요거부터 해볼까요? 여기다가 출력하기를 발에서 5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출력이 안 돼요. 평가가 안 이루어져요. 요 구문 람다가 되기 전까지 시메트릭 액션이 되기 전까지 안 되고 마지막에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순간에 쫙 하도록 이렇게 뭔가 차이가 좀 있죠. 5가 출력 안 되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 호출되기 전에 전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레이지라든지 컨스트럭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늦게 생성해 주는 거고요. 발을 통해서 문자열을 늦게 평가하도록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늦은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람다를 구성하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 늦은 바인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력된 결과를 출력된 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코딩을 추가를 할게요.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 코드를 제가 쭉 복사해서 넣을 겁니다. 이거는 샘플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대충 샘플에서 약간 변형을 한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사용법을 약간 말씀드리면 Cout에다가 이 AST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를 파싱을 했지만 내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밖으로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out을 해서 AST를 출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 지금 XML이 파싱한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f를 파싱하고 난 다음에 바를 파싱했는데 바가 3개 있는 거고요. 바마다 각각 팩트로스 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 3번을 조금 변형을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XML이 파싱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제 파싱하는 것에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과정은 지금 17 스펙을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내용인데
이게 버라이언트 타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버라이언트 타입은 아까 말한 대로 A 타입이거나 B 타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면 프린트하는 과정에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스트링일 때 오퍼레이터 가로에, 하나가 XML일 때. 그래서 요 프린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파싱된 결과 여기 보면 파싱 여기서 차일드에 XML 차일드가 차일드에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오면 XML 차일드를 가져와서 차일드 하나씩 꺼내와서 여기 있는 프린터에다가 걔를 던지도록 했어요. 이 apply under와 visitor라는 명령 그 부스트 있는 걸 통해서요. 이게 표준에는 그게 그 표준에 C++ 17 스펙에 들어가 있는 거는 비지터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17 스펙을 잘 모르니까 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비지트라고 이렇게 그 들어가 있거든요. 표준에. 요거에 대한 그 부스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람다 이 녀석이 이 노드 자체 타입이 뭐냐면 버라이언트 타입이기 때문에 버라이언트에서 내용을 꺼내오려 그러면 그 A 타입이거나 B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A 타입에 대한 오퍼레이터, B 타입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하게 되면 각각 하는 거죠. 그래서 B 타입 오퍼레이터가 되면 다시 XML 프린터를 다시 집어넣는 거고 더 파싱 한 번 더 파싱하도록 그 다음에 아니면 텍스트면 곧바로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 구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모르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좀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신지혁 씨는 없군요. 혹시 질문 있나요? 안 들리나? 너무 조용한데? 그 샘플은 제가 그 카톡으로 올렸잖아요. 이쪽에. 카톡인가? 예. 여기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샘플도 들어가 있고 그 CPP 파일도 있고 그 XML 파일도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실제로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 거의 유사해요. 근데 새로 등장한 개념들은 플레이스 홀더들 중에 좀 특이한 홀더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언더바 R이라든지 언더바 A라든지 이런 특이한 게 좀 등장한 거하고 나머지 거의 똑같고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늦은 바인딩을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을 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추가돼서 좀 내용이 좀 복잡했던 거고 그냥 코딩량이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전에 했던 것을 약간 좀 더 복잡하게 만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인 그 XML 파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XML 파서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이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XML 파서 XML에 어트리뷰트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바이너리 파일도 그 XML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읽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실제로 구현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주 간소한 형태의 XML을 그 파싱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스프리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스터디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좀 간단한 샘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얘기를 할 겁니다. 네. 17 스펙 하면 아마 요거 안 써도 될 거예요. 여기 버라이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부스트 버라이언트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는 것에서 보면 버라이언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17 스펙에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14 스펙 기반의 컴파일러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스트 걸 쓰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거의 똑같아요. 실제 여기 있는 거를 표준으로 그냥 바꾸면 거의 돌아갈 거예요. 실제로는. 버라이언트라든지 요 비지터라든지요. 이 뭐 아까 어플라이 비지터인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준에 있는 걸 이렇게 쓰면 되긴 하죠. 아직 컴파일러가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그거까지 안 돼서 이렇게.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만든 거 보면. 여기 버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고 여기 버라이언트도 여기 오토로 똑같이 받았잖아요. V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콜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람다가 들어가 있죠. 캡처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컨스트 EXPR로도 만드는 수도 있고요. 캡처를 통해서 만들 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캡처를 통해서 콜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거죠. 뭐 17스펙이 요거 그냥 고쳐서 쓰면 됩니다. 아직 근데 컴파일러가 정상적으로 그냥 그 쓸만한 문제 없게 돌아가는 컴파일러가 아직은 아마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스트 걸 그냥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스터디는 종료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